안녕 얘들아.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1년간 근자감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김승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만나서 반가워요. 일단 얘들아, 오늘이 이제 첫 근자감 영상 이제 시청일이다 보니까 먼저 첫 번째로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먼저 소개를 좀 드렸고요. 근데 저랑은 이제 1년 동안 계속해서 학원에서도 오다 가다 볼 거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볼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근자감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친구들이 아니 선생님 가뜩이나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막 책도 읽어야 되고 비법 노트도 써야 되고 막 그런데 어떻게 근자감 영상 이게 뭐길래 저한테 보고 오라고 하냐라고 지금 입이 한 30cm 정도 튀어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야유 보내면서. 그래서 필요성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우선 이제 근자감 영상을 설명을 하려면요. 우리가 5학년 때 어떤 테마로 이제 글을 쓰게 되는지부터 좀 알아야 될 텐데, 우리 5학년의 이제 테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역사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듣고 나서 친구들이, 선생님, 저 역사 너무너무 좋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역사? 너무 재미없어 보이는데? 라고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게 얘들아, 조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건 맞아요. 알아야 될 게 있는 건 맞아. 그래서 이제 근자감 영상을 사실은 사전에 먼저 보고 과제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역사라고 하는 게 막 무조건, 너무너무 재미없고, 아니면 이거 너무 어렵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제 차근차근 우리 좀 배워 나가면서 훨씬 친숙해지고 또 이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같이 진행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근자감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사실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의 줄임말이거든요. 근거 있는 자신감? 원래는 그 약간 과거 얘기를 좀 하자면 라떼는 얘기인데 근자감이라고 하는 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원래 줄임말로 많이 썼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소리 하면 그게 뭐예요 선생님 막 이럴 텐데 이제 그럴 때 쓰는 거야. 약간 이제 같은 반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 있잖아. 잘 못하는데 예를 들어 춤을 별로 잘 못 춰. 선생님 얘기야. 근데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춤을 이제 당당하게 춘 거지. 나 춤 잘 춰.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그러는 거죠. 야, 너 완전 근자감 쩐다. 쩐다조차도 되게 옛날 말 같은데, 근자감 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게 뭐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 너 춤에 대한 그 자신감의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뭘 믿고 그렇게 춤을 추냐. 약간 이런, 사실 뉘앙스죠? 그치. 근데 제가 이걸 듣고,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 친구들은 근거 있는 자신감을 좀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이름이 근자감이 됐고, 이거 말 안 해주니까 일부 친구들은 이제 근자감이 원래 근거 있는 자신감인 줄 아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살짝 변형을 해서 이렇게 좀 영상을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특히 그 역사라고 하는 게 좀 알아야 될 게 그래도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 어떤 이제 역사적 사실이 되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 단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책 내용이 이해되는 것들. 자, 그런 걸 위주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 거니까, 이제 빼먹지 말고, 꼭꼭 영상을 잘 챙겨서, 보시길 바랍니다. 첫 시간이라 조금 이제 사전 인트로가 좀 길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근자감 영상을 한번 볼 거거든요. 저랑 칠판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오늘 배워야 하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얘들아, 근자감
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근거 있는 자신감 되어 있는 요 페이지 첫 번째 이제 근자감 찾아서 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칠판에 하는 필기를 함께 적으며 제 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은 첫 번째 얘들아 근자감인 만큼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주제가 되겠어요. 우리 여기 보시면 근자감이 똑똑해라는 우리의 메인 캐릭터죠. 그리고 강풀이, 그리고 나무까지 해가지고 이 친구들의 대화로 이제 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선은 이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역사 첫 시간, 가장 근본이지 얘들아.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근자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친구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먼저 좀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잠깐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정지 버튼을 살짝 누르고 우리 여기 1,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화를 쭉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그죠? 누르고 읽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밑줄을 치면서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리마인드를 좀 해볼 건데, 보자. 똑똑해가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역사 수업 첫날이니만큼 이제 역사란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볼 거야. 풀이, 넌 역사가 뭐라고 생각해? 하면서 이제 다게 질문을 던지네요. 역시 똑똑해답게 날카로운 질문이었는데, 풀이가 당황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역사? 역사는 옛날 이야기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네요. 그쵸, 얘들아. 사실 역사라고 하면 이제 친구들이 뭐 외울 거 되게 많고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역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얘들아, 이제 오늘 이 순간도 미래에는 이제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저희 교수님께서 좀 해주셨는데 무슨 얘기를 좀 해주셨냐면 먼 미래에 진짜 엄청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는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유물로 발견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러면 되게 먼 미래의 인류는 그 핸드폰 유물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뭐 할 때 쓰인 거지? 이런 고민도 할 수 있대. 근데 그때 되면 아마 핸드폰이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막 처음에는 크기가 이만했다가 막 처음 핸드폰 나왔을 때는 얘들 막 크기가 되게 거의 벽돌 수준이었거든요. 막 그랬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또 되게 작았다가 왜냐면 또 한때는 이만한 핸드폰이 막 유행했던 적도 있었어. 글씨를 막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또 어떨 때는 다시 막 커졌다가 막 접어졌다가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이제 기계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그걸 발굴해내면서 이게 뭘까? 막 이렇게 이제 고민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금 이 순간도 이제 먼 미래에는 과거의 어떤 역사로 남을 수 있겠지. 그죠?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죠. 옛날 사람들의 사건? 뭐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통틀어서 역사라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범위는 알겠다 이거야. 역사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일어난 모든 일을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학문에서는 뭘 중점적으로 그럼 다루느냐. 아무래도 중요한 사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들을 골라서 이제 함께 살펴보겠지. 그런 걸 기록을 했을 테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뭘 중점으로 볼 거냐? 역사책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보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그죠? 좋아요. 그럼 나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 내 생각에 이제 이 역사가가 그럼 어떤 사실을 골라서 넣었는지 엄청 중요하겠구나 막 하면서 이제 탁 이렇게 머리를 탁 이제 치고 있는데 이 독해가 한 번 더 질문을 하네요. 그럼 좋아.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건 이런 거라 이거야. 그러면 역사는 그럼 왜 배워야 하는가? 옛날 이야기면 얘들아 과거 이야기잖아. 쓸 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 선생님 아까 예시 든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먼 미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게 작동되지도 않는 핸드폰을 보면서 이게 뭘까?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하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야.
아마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역사를 좀 배우고 있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미래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의문점을 갖는 친구들이 있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미래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된다뇨?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만 친구들이 숙제를 안 해왔다고 치자,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막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았는데 계속 숙제를 안 해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막 불같이 화를 낸 거죠. 이렇게 그죠? 했어. 근데 막 눈물 콧물 쏙 빼고 혼났어. 그러면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아, 숙제를 안 해가면 내가 크게 혼날 수 있구나. 그지? 선생님이 생각보다 숙제를 안 하는 거를 엄청 싫어하는구나.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이 그렇겠죠? 아,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과거의 나를 통해서, 교훈을 하나 얻었다. 숙제를 열심히 해가야겠구나. 해서 다음 시간에는 혼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숙제를 열심히 해올 거라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보면 그거야. 과거의 일을 어떻게 보면 교훈 삼아서 미래의 내가 이제 좀 더 나아진다는 개념인 거지. 사실 역사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야.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어떤 걸 배웠어요. 그러면 미래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무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옛날에 있었던 일을 얘들아 잘 알아야 그 나라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게다가 그 옛날에 어떤 위기가 있었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갔고 극복했고 이런 걸 알아야만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요렇게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우리 막 역사를 배우다 보면 물론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얘들아 많이 배우거든. 근데 또 한편으로 독재자, 막 이제 우리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독재자라든지 이런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도 많이 배운단 말이야. 도대체 그런 인물들 우리가 왜 배워야 하냐?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아, 독재자가 이런 행위를 이제 하는 걸 그냥 묵인하고 아니면 우리가 그냥 동조했더니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발생했어. 그러니 앞으로 어떤 위험한 독재자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교훈점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학년 때는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걸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얘들아, 너는 역사 배워야 되는 이유 했으니까 이제 끝! 하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 한 개만 더 이제 개념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역사를 본격적으로 보면 얘들아 꼭 이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 우리 역사 시작 전에 그 개념을 반드시 좀 잡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연도야, 연도. 선생님, 저 바보 아니에요. 연도 알아요. 그치? 알지, 아는데 조금 복잡한 게 하나 있거든. 물론 미리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제 내년 기준으로 우리가 2026년이 되잖아요. 2026년이 되는데 그 언제부터가 1년이야?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지 않아? 언제가 1년이야?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해가지고 결국에는 2025년, 2026년까지 왔을 거 아니야. 그럼 도대체 1년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류가 처음 뭐 이제 불을 피웠을 때 아니면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진화를 해서 처음으로 막 손을 썼을 때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왜냐면 이걸 알아야 얘들아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울 때 이 언제 이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이제 좀 확실히 할 수 있거든요. 바로 1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를 좀 기준으로 합니다. 예수님이요? 굉장히 뜬금없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얘들아 우리가 1년이라고 치는 거야. 그럼 이제 친구들이 가끔 그러죠. 여기 지금 이거 선생님이 쓴 건데 실화야.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불교인데요. 아니면 저희 엄마가 이제 불교를 믿으시거든요. 저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부처님이 태어난 해부터 하면 안 됩니까?
왜 하필 예수님이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이건 얘들아 종교적인 것과는 지금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제 조금 더 이제 TMI를 얘기하자면 우리 한 7월, 8월쯤에 배울 거긴 한데 이 세 개의 어떤 공통적인 약속이 있잖아요. 언제부터를 1년으로 할 거라는 둥, 아니면 올해가 2025년이고 내년이 6년이 될 거라는 둥, 이런 어떤 공통적인 약속을 처음에 정했을 때 여러분 기준점이 서양이야. 동양이 아니고 서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서양 사람들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몇몇 개가 있는데 그것 중 하나가 바로 연도를 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다. 우리가 뭐 나중에 점점점 깊게 배우겠지만 그럴 때는 서양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는 시기가 엄청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성행했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하고 좀 맞물려서 결국에는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의 탄생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기준점을 잡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원이라고 합니다. 기원. 그래서 기원이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해, 즉 1년이 시작되는 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예수님이 태어난 해구나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후로 구분을 해서 연도를 세게 됐다라는 거 꼭 오늘 머릿속에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기원 전, 기원 후 이런 단어들을 쓰게 되는 건데 달력을 세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밑줄 치면서 예수님을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다 같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연도를 세기 시작했다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얘들아 조금 사과할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분명히 고친 것 같거든? 근데 안 고쳐져 있어. 올해가 2024년이래. 너무 과거로 돌아갔어. 그래서 이제 우리 내년 기준으로 하자. 2026년으로 좀 고쳐볼까요? 이렇게 좀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자,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6년이 지났다는 의미겠다라는 거 같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살짝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이건 거야. 시간의 선상을 이렇게 줄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이 기원이라고 하는 거. 자, 예수님이 태어난 거야. 예수님 탄생을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해서 쭉 시대의 흐름이 흘러갔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얘들아, 여기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탄생한 걸 기준으로 우리가 하기로 하긴 했는데 이전에는 갑자기 역사가 없는 셈 칠 거야? 애들이 그러면 좋겠어. 선생님 이전에는 안 배워도 되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순 없잖아, 얘들아. 이 기원이라고 하는 거 이전에 갑자기 있었던 모든 일들은 여기서부터는 역사 아님, 요 이후부터 역사인 땡땡땡 이러기에는 사실은 이 이전에 정말 많은 일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기원 후는 1년, 2년, 3년 이렇게 세면 되고 여기를 뭐라고 하자? 기원 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면 어떨까? 우리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아, 얘들아. 기원 이 전도 있잖아요. 이렇게 1년, 2년, 3년 그래서 뚝뚝뚝뚝 이렇게 간다는 말씀. 이렇게 기준점을 세우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당연한 거네 갑자기 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우리가 1년이 더 과거야? 아니면 2025년이 더 과거야?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인가 싶죠?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작년이고 1년이요? 너무너무 과거잖아요. 당연히 이 1년이 훨씬 과거죠 라고 이제 대답을 할 건데 요 기원전 한번 볼래? 그러면 기원전
1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얘들아, 막 거슬러 올라가면 막, 이제 색깔이 안 보이니까 조금 바꿔볼게요. 색깔. 여기 기원전, 2000년.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들아, 어느 게 더 과거야? 우리 기준에 있어서? 갑자기 선생님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요 순서, 여기 이 선으로 보면 당연히 기원전 2000년이 더 과거죠. 그죠? 요렇게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우리 지금 이제 기원 후 기준으로는 당연히 연도가 클수록 현재에 가까워지는데, 여기는 보니까 클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잘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헷갈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심플하다. 이 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 기원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이 기원 후는 1년, 2년, 3년, 4년 우리가 똑같이 숫자를 세는 대로 점점점 늘어났고, 이거는 이제 기원 전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1년 전, 2년 전, 3년 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니까 숫자가 클수록 더 과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책을 보다 보면 기원전 2333년 이런 이제 얘기가 막 나오는데 기원전이 뭔지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개념적인 것만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찐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이런 거. 이게 뭐냐.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10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세기라는 표현도 있어. 여러분 아마 21세기, 20세기 이런 말 분명히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뭐냐면 100년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즉 1년부터 100년까지를 1세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101년부터 200년까지는 2세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거야. 예수님이 탄생하고 1년 후부터, 그죠? 1년부터 100년까지가 1세기. 요렇게, 그죠? 그러면, 101년. 여기 보시면 100년 다음이 101년이니까, 이때부터 200년까지는, 2세기구나. 자, 요렇게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쭉쭉쭉 가볼까? 쭉쭉쭉쭉. 그러면 2001년. 부터 이제 100년 단위니까 요렇게 있을 건데 그럼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할까? 바로 이게 21세기 요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렇게 눈으로 정리하면 조금 더 잘 보일 텐데 시작은 항상 1년부터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00으로 되죠. 그죠? 1년부터 시작이 되고 00으로 끝나고, 그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1년부터 시작되고 00으로 끝나고. 그랬을 때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요 숫자가 그걸 나타내는 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도 세는 방법 이제 조금 더 심화 버전이에요. 이해가 잘 되는지 한번 볼까? 그러면 봐봐. 1800년. 요거는 그럼 얘들아 몇 세기가 될까? 한번 생각해봐봐. 5, 4, 3, 2, 1, 땡땡땡땡. 자, 이거 생각해볼까? 1701년부터 얘들아 1800년까지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그지? 여기 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00으로 이렇게 끝이 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봐봐. 18세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얘들아, 요거 개념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다뤄봤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1번,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수업 시간에 이거 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같이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실 예정이에요. 아셨죠? 자, 좋습니다. 얘들아, 오늘 첫 이제 근자감 시간이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겁니다.
눈앞이 좀 깜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거를 알고 모르고는 이제 책을 읽을 때 진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마 역사적인 이제 배경을 조금씩 알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좀 다음 주에 얘들아 첫 등원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계속 왔던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제 안내됐던 준비물 잘 챙기고 그죠? 우리 비법 노트도 잘 챙겨야 되고 읽은 도서도 잘 챙겨야 되고 교재 무엇보다 이제 필기도구하고 잘 가지고 와서 즐겁게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오다 가다가 얘들아 선생님 보면 인사도 좀 해주시고 아셨죠? 자 고생했습니다. 안녕.